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없어서 못 사는 역대급 제품인 갤럭시 Z 플립 3 실사용 분석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사전 예약 첫날 질러서 지금까지 쭉 메인폰으로 쓰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 사전 예약으로 주문했는데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은 만큼 삼성에서 오랜만에 대박이 났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써보면서 솔직하게 분석 리뷰 지금 바로 보러 갑시다.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저는 Z 플립 3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디자인이 아닐까. 기존 갤럭시 스마트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MZ세대를 공략해서 내놓은 폰인 것 같더라고요. 전작 Z 플립도 솔직히 잘 나왔긴 했는데 너무 핵인싸 느낌이라 저같이 잠재적 아싸가 쓰기에는 좀 그랬는데 이번 플립 3는 전작보다 좀 더 차분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작은 핵인싸 폰이지만 지금은 인싸 폰인 느낌? 아무튼 후면을 보면 저는 라벤더로 샀는데 이게 아이폰 11 퍼플이랑 살짝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튀지도 않고 매우 세련되고 이쁜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카메라 쪽의 투톤 디자인은 언뜻 보면 구글 픽셀 2XL 느낌이 나기도 한데 그래도 뭐 실물은 최고니까 디자인에서는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플래그십의 트렌드가 후면 무광 글래스가 대세인데 이 친구는 은은하게 비치는 유광 글래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확 튄다 이런 느낌도 없고 남녀노소 연령대 상관없이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접고 다니는데 흔히 말해 파우치 같다 혹은 잡고 귀여운 느낌이 들지만 실사용했을 때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접고 있으면 한 손으로 꽉 쥐고 있어야 하는데 흡사 돌멩이를 들고 있는 느낌이고 펼쳐서 들고 다녀도 바형 스마트폰 치고 세로가 길다 보니 그립감도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립감은 좀 별로다. 그런데 삼성도 이런 단점을 아는지 삼성 전 폰 케이스 중에 링이라든지 스트랩이 달려있는 케이스를 많이 출시했어요. 그래서 링 케이스를 쓰니까 그나마 그립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게도 보면 요즘 폰 치고는 조금 가벼운데 스펙상으로는 183g, 무겁기보다는 그냥 묵직하다 약간 요런 느낌. 무게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디자인 쉽게 요약하면 삼성의 역대급 디자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보면 먼저 커버 디스플레이가 1.9인치로 4배 정도 더 커지다 보니 볼 수 있는 정보량도 많아졌는데 가장 먼저 커버 디스플레이 배경 화면을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 있고 각종 위젯도 지원을 합니다. 시인성도 괜찮은 편이라 간혹 활용하기 편하더라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도 보면 은근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가장 먼저 전작보다 베젤이 조금 줄어들어서 보는데 확실히 더 시원시원한 감이 있고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의 단점이었던 화면 밝기도 확실히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해외 유튜버들의 측정값을 보니 일반 최대 밝기 500니트, 피크 밝기는 9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최신 플래그십보다는 살짝 낮긴 하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요즘 플래그십에 빠질 수 없는 120Hz 주사율도 들어갔는데 120Hz 다 좋은 건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정말 빠르게 녹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부분에서 다시 다루고 화면 비율도 할 말이 많은데요.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보니 상하 길이가 매우 길어요. 22:9 비율로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길다 할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미디어 매체를 보면 좌우 렛터박스가 역대급으로 많이 남아요. 그래서 6.1인치 스마트폰 크기에 비해 시청 비율은 노치 아이폰과 비슷합니다. 그래도 텍스트로 된 매체를 볼 때 다른 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서 이 점이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런데 22:9 비율이다 보니 캡처를 하면 매우 길쭉하게 캡처가 되기 때문에 만약 카톡으로 캡처한 걸 보내면 거의 테러 수준으로 매우 길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캡처로 캡처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에서 글라스 강도가 80% 정도 더 단단해졌다고 하는데 전작은 터치감이 좀 물렁물렁했지만 플립 3의 터치감은 확실히 강화율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성능도 볼까요? 다들 알다시피 엑시노스가 아니라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에 램은 8기가가 들어갔어요. 이번 시리즈에 피해갈 수 없는 발열부터 보면 제가 S21을 쓰다가 Z 플립 3로 갈아타는 건데 S21보다는 확실히 발열이 덜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 반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상단 쪽에 칩셋이 있는데 상단 쪽은 좀 뜨끈뜨끈하다면 하단은 일반 스마트폰처럼 발열이 거의 없어요. 퍼포먼스도 보면 긱벤치는 싱글 1000점대, 멀티는 3300점대인데 이 정도면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중에서는 거의 최상이라 할 수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보면 8회차 만에 스로틀링이 걸리는데 성능이
성능이 첫 회차 대비 마이너스 40%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로틀링이 걸리면 기존 성능 대비 마이너스 40% 퍼포먼스를 뽑아준다고 볼 수 있어요. 성능 면에서는 발열만 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카메라도 마저 살펴보면 플래그십 치고는 뭔가 부족하긴 하죠. 글로벌 스탠다드 트리플 조합이 아닌 광각과 초광각 듀얼 12메가픽셀 조합인데 망원 렌즈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장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카툭티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렌즈가 살짝 튀어나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거의 플랫한 수준이죠. 사진 샘플로 마저 보면 플립3는 사진 색감이 S21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적인데 좀 더 풍부한 색감이 더해진 느낌? 사진 품질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야간 모드가 살짝 그런데요. 플립3는 야간 모드로 촬영 시 보통 아이폰이라든지 S21 같은 경우 평균 3초 정도 대기 시간이 있는데 플립3는 렌즈와 이미지 센서 사용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평균 5초 정도 더 오래 대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예쁘게 잘 나와줬으니까 셔터 대기 시간이 긴 것만 빼고는 봐줄만 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배터리 타임도 볼까요? Z 플립3의 가장 큰 단점이 배터리지 않나. 제가 최근에 써본 스마트폰 중에서 Z 플립3가 배터리 타임이 가장 짧습니다. 물리적 용량이 3300mAh가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 용량이기도 하지만 120Hz 주사율 때문인지 아주 그냥 살살 녹습니다. 아이폰 12와 비교해보면 거의 반토막이지 않나. 저는 와이파이 위주로 유튜브나 웹서핑 기준으로 볼 때 평균 4시간 정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저같이 스마트폰을 자주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매우 큰 단점이지 않나. 배터리 때문에 플립3를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충전 출력도 상당히 느린데 최대 15W를 지원하기 때문에 30분 충전 시 40% 정도, 완충에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초반 스파트가 많이 느려서 이것도 좀 단점으로 꼽고 싶어요. 그래도 무선 충전이라든지 역방향 무선 충전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내장 스피커도 보면 아래에 하나, 상단 스와브 스피커에 하나, 듀얼 스테레오를 지원해서 가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 때 음질 면에서 크게 이질감 없이 잘 보여줬어요. 스피커 음질 자체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수준에 고음이 살짝 찢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S21 음질과 비슷한 튜닝으로 되어 있는지 S21과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2주간 실사용해본 Z 플립3 리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봤으면 간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플립3 단점만 놓고 보면 배터리도 별로고 충전 속도도 느리고 화면 비율도 영상 볼 때 별로인데 이 모든 단점이 디자인으로 커버가 되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터리에 초점을 두시는 분들은 플립3 분명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자주 안 만지시거나 일과 중에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100% 충전으로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지만 저처럼 하루 종일 만지시는 분들은 구매를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않는 그 중간점, 저는 보합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도 디자인은 삼성에서 역대급으로 나왔으니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만족할 만한 스마트폰이에요. 혹시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